안녕하세요. SKTV의 전지적 일본 시점입니다. 점점 날씨가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한절기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소미아 파기는 한국의 중국 공포증 때문이라는 영상의 마지막 3부입니다. 마지막 소제목은 대중자세입니다. 그럼 일단 기사 전문 해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찍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서국의 다이묘를 모아 중국의 명나라 정복을 위해 조선반도에 출병을 한 문록 경장의 역, 즉 임진왜란, 정유재란 때에 이씨 왕조는 멸망의 위기를 명나라의 출병으로 구원받았다. 명나라는 이 전쟁으로 경제가 쇠퇴하고 청나라의 멸망이 되지만 이때 청나라를 북방의 오랑캐로 깔보고 청의 출병 명령을 무시하고 명예에 붙었던 조선은 1636년에 청의 군세에 밀려 불과 45일 만에 전면 항복했다. 병자호란. 항복의 조건은 교섭 장소의 이름을 취해 삼전도의 맹약으로 불리운다. 조건의 내용은 조선반도는 청나라에게 신하의 예를 다한다로 시작하여 조선왕의 장남을 인질로서 보내는 등 혹독한 것이다. 중국의 관리가 조선을 방문할 때는 조선의 왕이 국경에서 영접하고 기립상태에서 땅에 엎드려 이마를 지면에 3회 부딪히고 일어난다. 이것을 3회 반복하는 삼괴 구고도의 예를 의무로 하는 등 수시로 석국이라는 것을 통감하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1592년부터 1598년까지 7년간 있었던 임진왜란, 정유재란을 일본에서는 문록 경장의 역, 일본어로는 분록구 게이초노 에키라고 합니다만, 문록은 임진왜란이 발발한 1592년의 연호이고 경장은 정유재란이 일어났던 1597년의 연호입니다. 중국 역사에는 임진왜란을 만력 조선력 또는 항해 원조 전쟁이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진왜란이 도자기 전쟁으로 불리웠다는 것은 아시죠? 조선의 도공이 일본으로 끌려가 17세기 중엽부터는 일본이 백자를 유럽으로까지 수출을 했고, 그때부터 유럽에서는 일본은 도자기 나라라고 불리웠다고 합니다. 역사적 사실을 기술한 거니까 그냥 넘어갑니다만,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조선을 구원하러 조선에 출병했다가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청나라에게 망했다고 하는데, 조선에 파병한 것은 1592년이고 명나라가 멸망한 것은 1644년이니까 조선 출병 후 50년 후에 명이 청에게 멸망했다고 하는 말은 참으로 웃깁니다. 중국 정사를 보통 24사 혹은 25사라고 하는데, 그 정사 중에서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삼국지의 위, 초, 오의 나라들을 보면 거의 다 나라의 존속기간이 50년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조선의 굴욕을 상기시키기 위하여 병자호란을 언급합니다만, 병자호란 전에 후금은 1차 침입인 정묘호란을 일으킵니다. 이때 조선은 후금과 형제의 맹약을 맺고 이후 1637년 2차 침입인 병자호란 때에는 군신의 의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남한산성 항전 45일 만에 항복한 조선인조는 결국 청태종과 군신 관계를 맺고 삼괴 구고도의 예를 올리고 장남을 인질로 보내는 등의 항복 조건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국의 관리가 조선을 방문할 때 조선의 왕이 국경에서 영접하고 삼괴 구고도를 했다는 말은 완전히 가짜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를 폄훼하고 멸시하는 혐한의 극치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니 머리를 땅에 닿도록 전하는 고도의 예는 원래 신불이나 친인척에게 존경을 표하는 예절이었는데, 명나라 때 시작이 되어 청나라 때 1궤 3구, 2궤 6구,
삼괴, 구고 등으로 제도화되어 외국의 사신에게 청황제를 아련할 때에 특히 삼괴, 구고도를 강요하였다고 합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조선만 청에게 삼괴, 구고도에 예를 올린 것이 아니라 청나라 주변 약소국 모두가 청황제에게 그러한 예를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조선에서는 청나라 사신을 어떻게 영접했는지 조선왕조실록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청나라 사신이 오면 왕은 대부분 서교에 나가서 영접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국경에까지 가서 청나라 사신을 맞이했다는 것은 남의 나라 역사에 대한 무리의 정도뿐만 아니라 아예 대놓고 표명하는 기본적인 예의도 없는 글쓴이의 인격 수준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서교는 아마 조선시대 사신을 주로 맞이하던 영음문이 있었던 지금의 서대문 형무소 근처로 보입니다. 이어서 마지막 원문 내용입니다. 이러한 무자비한 중국과 자기를 낮추는 조선의 관계는 한국전쟁 이후에도 똑같다. 한국전쟁에서는 의용군으로 참전한 중국 인민해방군에게 수도에서 공방전을 전개하여 폐허가 된 것을 시작으로 수십만의 전사자를 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에는 배상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한국과 전쟁을 하지 않은 일본에는 이런저런 배상을 요구하는 자세를 보면 상당히 틀리다. 경제와 군사의 양면에서 강력한 대국이 된 중국에 대해서는 미국으로부터 최신의 전투기를 도입하는 등 자립의 자세를 견지하는 대만이나 도망범 조례 개정 등 중국 정부의 강경 자세에 대해 끈덕지게 시위를 계속하는 홍콩과 비교하여 독립국이면서도 중국의 지시를 따르는 한국은 자유주의 진영의 일원으로 있을 수 있는 시간은 오래지 않을지도 모른다. 아이고 무서워라. 이러한 무자비한 중국과 자기를 낮추는 조선의 관계는 한국전쟁 이후에도 똑같았다. 한국전쟁 때 북한을 도합 참전한 인민해방군과의 전투에서 한국군과 유엔군이 수십만의 사상자를 냈음에도 왜 중국에는 배상 요구를 하지 않고 일본에는 그렇게 배상을 요구하냐는 오카다 토시코의 생각에는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본의 독자들이 이 기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가 공감하는지 궁금해집니다. 아마도 90% 이상이 공감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생각의 차가 있겠지만 자료를 찾아보니 중국의 공식 군사, 즉 군 관련 역사 기록에는 한국 전쟁 당시 사상자가 사망자 18만 3,108명을 포함하여 36만 명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중공군이 남하하여 서울을 점령했을 때도 3대 기율이라든가 파랑주의라는 지침이 있어서 일반 시민들한테는 나쁜 짓을 일체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글쓴이가 물었던 왜 한국 전쟁에서 중국 인민군과의 전투에서 한국군의 사상자가 몇십만 명이 발생했는데도 배상 관련하여 일체 문제 제기를 하지 않으면서 일본에만 그렇게 끈질기게 배상 얘기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내용에 한 가지를 덧붙인다면 대답이 되지 않을까요? 한국 전쟁 당시의 피해는 북한과의 전쟁 와중에 일어난 일이고 일제시대의 국권 강탈, 위안부, 강제징용 등의 피해는 공평하거나 정당하지 못한 억압적인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당했기 때문이고 또한 그 과거 역사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떠한 반성과 진정한 사과도 없는 일본에 대해서는 과거의 앙금이 한국인의 마음속에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겠지요. 거기다가 한국 전쟁이 발발했을 때 당시 수상이었던 요시다 시게루는 한국 전쟁은 신이 내린 선물이라고까지 하면서 박장대소를 하였다고 합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지소미아 파기는
한국의 중국 공포증 때문이라는 3부작 영상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글쓴이는 지소미아 파기는 한국의 중국 공포증 때문이라는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첫 번째 한국의 순손실, 두 번째 삼불 이란의 서약, 세 번째 한미일의 균열을, 네 번째 대중자세라는 네 가지 소제목으로 나누어서 근거를 설명했지만 어떠한 한 가지도 근거가 부족하고 역사 인식의 몰이해 그리고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가짜 뉴스에 의지한 채 대한민국의 역사를 왜곡하고 대한국민을 폄훼하는 악의적인 기사를 쓴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글쓴이의 기사는 근거 자체가 하나도 맞는 것이 없는 정신 승리를 위한 내피셜 소설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아베 정권 이후 일본 사회가 극우화되고 또 전체주의 국가로 조금씩 변모하고 있는 일본을 보면 과거 일본인 친구가 많았고 일본에도 살아보았고 일본에도 자주 왕래하였고 또 일본에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했던 나로서는 이러한 거짓 뉴스 속에 살아가는 일본인을 보면 안쓰럽기 짝이 없습니다. 하루빨리 일본이 아베와 일본해의 그늘에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일본이 자유주의 진영의 일원으로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이상으로 3부 모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도 부실하고 내용도 부족한 점이 많지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공부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조만간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